최근에 크립토.com에서 채용 공고가 하나 조용히 올라왔는데요. 이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폭탄 선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 그 스포츠 이벤트 예측 시장 퀀트 트레이더 모집 공고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이게 그냥 사람 하나 뽑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공고 안에는 금융이랑 스포츠 그리고 규제 당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 같은 게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채용 공고가 지금 얼마나 큰 판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측 시장이라는 게 과연 미래의 금융이 될지 아니면 그냥 가장 정교한 형태의 도박이 될지 그 핵심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사실 이거죠. 크립토닷컴 같은 거대 플랫폼이 왜 이제 와서 그냥 수수료만 받는 중개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할까? 그렇죠. 왜 직접 가격을 만들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선수 겸 심판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로빈후드나 포인베이스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왜 주정부한테 소송까지 당하면서 이 시장에 목숨을 거는 걸까? 그들이 노리는 진짜 상금이 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먼저 그 논란의 채용 공고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직무 설명이 아주 노골적이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미국 스포츠 이벤트 예측 시장의 시장 조성, 영어로는 마켓 메이킹이라고 적혀 있던데 주요 업무가 경기 결과 예측 계약 가격을 실시간으로 만들고 시장에 계속 매도 주문을 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그 시장 조성, 마켓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그 단어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생명줄인 유동성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네 과일 가게에 갔는데 사과를 팔기만 하고 사주지는 않아요. 그럼 장사가 안 되겠죠? 그쵸. 반대로 사려고만 하고 팔지는 않아도 그건 시장이 아니잖아요. 언제 가도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주는 사람, 사고 싶을 때 파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상대 거래자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거래소가 직접 선수 겸 심판으로 뛴다는 구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가격을 만들고 거래에도 참여한다. 이거 일반 사용자들한테 불리하게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은 없나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게 이 모델의 가장 큰 딜레마고 또 규제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퀀트 트레이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알고리즘을 써요. 아, 데이터 기반으로? 네. 그걸 통해서 이론적으로 공정한 가격을 계속해서 산출해내는 거죠. 거래소 입장에서도 시장 조작으로 단기 이익을 얻는 것보다 공정한 시장을 운영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거래량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거든요. 신뢰를 잃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신뢰 잃으면 시장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요. 평판이 담보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유혹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노리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들이 만들려는 예측 시장이라는 판 자체가 기존의 스포츠 베팅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측 시장은 예, 아니요. 그러니까 예스노 형태의 계약을 사고 파는 금융시장에 훨씬 가깝습니다. 금융시장이요? 네. 예를 들어 A팀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명제가 사실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스 계약을 사는 거고요. 아닐 거라고 믿으면 노 계약을 사고요. 그렇죠. 경기 결과가 딱 나오면 만약 예스가 사실이 됐다. 그럼 예스 계약은 1달러가 되고 노 계약은 0달러가 되는 식입니다. 맞춘 쪽이 1달러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 계약의 가격이 계속 변동한다는 거잖아요. 마치 주식 시세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시장을 도박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아하. 전통적인 베팅은 업체가 정한 고정 배당률에 돈을 걸잖아요. 근데 예측 시장에서 예스 계약의 가격은 0달러에서 1달러 사이를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요? 네. 만약 어떤 팀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스 계약 매수세가 몰리면 가격은 뭐 0.7달러, 0.8달러 이렇게 1달러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곧 시장 참여자들이 그 팀의 승리 확률을 70%, 80%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시장의 집단지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네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제일 유명했던 게 2008년 미국 대선 때였는데 아, 그때도 있었어요. 네, 당시 언론 여론조사는 막판까지 오바마랑 맥케인이 완전 접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트레이드라는 예측 시장에서는 이미 오바마 당선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었죠. 결과는 시장 예측이 맞았고요. 정확했습니다. 그 잠재력을 이제 거대 자본이 엔터테인먼트랑 결합된 가장 큰 시장, 바로 스포츠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거래량의 중심이 정치에서 스포츠로 완전히 넘어왔고요. 지금은 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와,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 당연히 거물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크립토닷컴뿐만 아니라 칼시, 폴리마켓, 로빈후드 같은 이름들이 계속 언급되던데 이들 간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접근 방식이 다 달라서 이걸 이해하는 게 지금 판을 읽는데 아주 중요해요. 아, 다릅니까? 네, 우선 칼시는 완전 제도권 금융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정식 허가를 받은 가장 합법적이고 투명한 플레이어죠. 정석대로 가는군요.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뭉칫돈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찾을 곳입니다. 반면에 폴리마켓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뭐랄까 탈중앙화 모델에 가까워요. 아, 정반대네요. 네, 규제로부터는 좀 자유롭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칼시가 정장을 입은 월스트리트라면 폴리마켓은 후드티를 입은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로빈후드는요? 로빈후드는 그야말로 대중화가 무기입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미들의 성지죠. 이 사람들에게 주식 거래하듯이 쉽고 재미있게 예측 시장을 제공해서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는요? 코인베이스는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격입니다. 최근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각기 다른 철학과 무기를 가진 4개의 군대가 미래 금융시장의 표준이라는 하나의 왕자를 놓고 벌이는 전쟁인 셈입니다. 아, 결국 모든 길이 이 하나의 질문으로 통하게 되네요? 이건 그냥 더 세련된 방식의 도박판인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금융시장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게 갈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지금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코네티컷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어떤 일이었죠? 주정부가 크립토닷컴, 칼시, 로빈후드한테 당신들 예측계약 상품은 명백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다. 주정부 라이센스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거네요. 그렇죠. 주정부는 이걸 자신들의 관할하에 있는 도박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대응이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규제 장벽이 생기면 사업을 접거나 좀 몸을 사리는 게 일반적인데 코인베이스처럼 아예 주정부를 고소해버리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려는 걸까요? 바로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법적 싸움에서 이기는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질 이 거대한 시장의 규칙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아, 일종의 규제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해요. 이건 각 주법이 적용되는 도박이 아니다. 이건 연방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는 연방 차원의 금융상품이다. 이거죠. CFTC라면 미국의 원자재나 금융선물처럼 아주 복잡하고 위험성 높은 상품들을 감독하는 굉장히 강력한 연방기관이잖아요. 그쪽 관할로 인정을 받겠다. 그렇죠. 만약 법원에서 이것은 금융상품이 맞다는 판결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내면 그 판례를 무기로 모든 주정부의 도박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럼 50개 주로 쪼개진 시장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보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시작을 선점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이건 마치 누군가 스포츠계 뉴욕증권거래소를 만들려는 것과 같아요. 비슷한 비유입니다. 한 번 표준이 되면 모든 미디어는 그들의 데이터를 인용하고 모든 리그는 그들과 제휴해야 하고 수십 년간 그 시장의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얻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법적 비용은 그 미래 가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들은 예측 시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다음으로 올 새로운 자산군, 즉 에셋 클래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규제와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립토닷컴의 퀀트 트레이더 채용 공고는 예측 시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본격적인 금융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시장의 성격을 두고 주 정부의 도박 규제와 연방 정부의 금융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기업들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적 다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딱 3가지만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 3가지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와 주정부 간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예측 시장의 법적 토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갈릴 거예요. 네, 소송 결과. 그리고 2번째는 뭔가요? 둘째, 여러 경쟁 플랫폼 중에서 과연 어디가 가장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준, 그러니까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와 자금이 몰리는 곳이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고 그 플랫폼의 가격이 모든 뉴스의 기준이 될 테니까요. 기술력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본의 싸움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 포인트가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셋째는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 예를 들어 NBA나 NFL 같은 리그, 구단, ESPN 같은 방송사들이 이 예측 시장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 기존 스포츠 산업과의 관계? 네. 처음에는 경기 공정성을 이유로 적대적일 수 있지만 이 시장이 커질수록 경기 데이터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장과 협력해서 세로로 수익 모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협력 방식이 스포츠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을 넘어서 스포츠 산업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확률이 주식처럼 1초 단위로 거래되는 세상이 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경험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응원하는 팀의 승리 확률이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마치 주식 시세처럼 제 휴대폰에 뜬다는 거잖아요. 이건 경기를 보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팬들의 몰입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해치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할 겁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 또한 앞으로 이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큰 재미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